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건데요. 디지털 나레지 중에서 Syntax Generation Modeling, 저는 뭐 Stem Structure Modeling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Syntax Generation Modeling이 이제 디지털 나레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그 관련돼 가지고 좀 개념 위주로 조금 한번 잡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이제 AIG 첫 시간에 보통 쓰는 게 벌머스 선생님의 1972년, 우리 유 교수나 뭐 서박사나 나나 72년 쥐띠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1972년 이게 제일 유명한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IRM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활용돼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볼 때, 리딩에서 활용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수학한 거, 68년도 때, 히블레 선생님의 1968년도 페이퍼하고, 그 다음 버머스 선생님의 1972년도 페이퍼가 그때 처음에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거 컴퓨터로 이거 하면 재밌겠다, 잘 되겠다, 이제 했었던 두 개의 양대산맥 페이퍼예요. 이거를 보시고, 버머스 선생님의 이 페이퍼를 보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거든요. 이게 유니버스 시카고 볼머스 선생님이 교수님이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슬랩 선생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미슬랩 선생님이 지도교수님, 유니버스 시카고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HLM 그 계열들 전부 다 거기서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진짜 시대를 풍미할 때 거기에 있었던 이노베이션 중에 하나고, 나중에 이제 1972년께 1975년으로 이어져 가지고 핀 선생님이 이제 퀘스천을 라이팅 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짜보자. 1975년도에 시작이 됐던 거고, 그거 관련돼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거를 이제 전산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나레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댑티브 러닝 할 때 우리 뭐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학생들의 어떤 나레지를 정확하게 임플리시트한 거니까 알기 위해서 문항을 개발해서 아이템 모델을 해보자. 근데 아이템 모델이 잘 안 된다. 개발이 잘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사람들 자체의 지식 자체가 너무 임플리시트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뭘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서로 동의가 잘 안 되고 알기도 힘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뭔가 도구를 한번 개발해 보자 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도구예요. 호모사피엔스가 도대체 이 부분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산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건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온톨로지 모델링을 했고, 온톨로지 모형에 이제 익스텐션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정리를 잘 한 다음에 기계의 지식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다라는 거는요, 이거예요. 도대체 학생들이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엑스퍼트가.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학생이 불확실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날리지가 불확실하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된 이유예요. 근데 디지털로 만들자라는 거고, 그래서 뭐 도메이션 모델링, 뭐 페다가지 모델링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요 부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리지 모델까지는 저번 시간에 했었고, 어느 정도 도메인 모델까지는 했었는데, 그 중에 조각을 가지고 이제 문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날리지 모델에서 문항 모형으로 요 조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조각을 가지고 들어오면, 지식의 어떤 특정 조각이 있으면 그걸 변형을 하는 거는 기계가 잘 하는데, 여기서 여기로 오는 부분, 요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텍스 모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요, 기계는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사람은 지식은요, 응용이 된 상태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물어볼 때 뭘로 물어봅니까? 우리 사람한테 물어볼 때 글로 물어보잖아요. 그 글 속에 이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팅 속으로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식이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지식 속에 리딩 테스트랑 어세스먼트가요, 불가분입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리딩의 능력하고 어떤 다른 도메인 지식은
읽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뭘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얘가 읽지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너럴한 지식을 어떻게 집어넣냐, 문항 속으로 모형화시켜서 어떻게 집어넣는가에 대한 이슈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면서 뭐 example도 있고 나머지는 calibration하고 progression 모델하고 뭐 growth modeling은 또 여기랑 또 연결되네요. 오늘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난리도 안 해. 어젠 여기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래 한 바퀴 뺑 돌리자. 이걸 돌려서 돌리고 하면 인제 우리가 학생들이 뭘 아는지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인제 더 확실하게 될 것이다. 인제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인제 미슐레비 선생님이 다 정의를 해 놓으셨으니까 모형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 놨으니까 그 레고처럼 끼워 맞춰 가지고 전산화시켜서 한번 해 보자. 그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literature review는 일단 핀 선생님 거를 하는데 어 예. 그 순위 버팔로의 1975년 핀 선생님의 페이퍼인데 이게 인제 A question writing algorithm이라는 페이퍼예요. 그래서 뭐 리딩 쪽에서는 얼마나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세스먼트 하는 쪽에서는 거의 뭐 바이블처럼 읽혀지는 건데 왜냐면 버머스 선생님의 책 그다음에 아까 1972년도 있었던 그 보고서 200페이지짜리 보고서 속에서 이미 프로포즈 됐던 내용을 핀 선생님이 내추럴 랭귀지 그 뭐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초반에 이렇게 훔쳐 오셔가지고 어세스먼트에 훔쳐 오셔가지고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이거 전산으로는 하나도 안 하고 NLP를 수작업 NLP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다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통했고 요즘은 이제 그게 전산화돼 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건데 그 작업에 대한 이슈가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리뷰를 빨리 하고 이 페이퍼 리뷰를 하시고 페이퍼를 읽지 않으면 사실은 뭐 의미가 없는데 일단 읽었다고 보시고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면요. 선생님은 근데 이 말씀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후드를 까는 거예요. 사람이 앉아가지고 만들면 그 서브젝티비티 어떻게 할 거냐, 너네들.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고 맞네 안 맞네. 사람끼리 앉아서 싸우고 지지고 볶는다라는 거예요. 문학 만들어라 그러면.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호텔방에 가다 놓고 뭐 유출을 시키든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아무거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만들어 봐라 그러면 또 딴 거 나오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룰 베이스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벌리더티 이야기할 수 있겠냐 니네들이 문항에 대한 벌리더티를 사람이 생산하는 거 이거 서브젝티비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인제 그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인제 이야기하면 이제 여기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아니 시험 만들 때 좀 시스테매틱하게 그다음에 explicitly specified and process를 통해서 시험을 만들어야지 사람한테 뭐 한두 시간 item writing 트레이닝 시켜 놓고 "자 만들어 주시죠." 그래 가지고 만들어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라고 인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야 이 프로세스 자체를 한번 우리가 고안을 해 보자. 인벤트를 해 보자.' 예. 그리고 그 속에 다양한 어떤 meaningful한 definition들에 대한 reading achievement의 어떤 meaningful한 definition들을 집어넣어 보자.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한다는 프로세스는 전산 프로세스는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이 프로세스를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드라마가 생기는 거고 이 자체 프로세스 자체도 아주 시스테마틱하게 만들어 보자. 문항이 생성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시작한 이슈들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오른쪽에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결국에는 그렇게 고안된 거는 뭐냐 하면 external 미슐레비 선생님은 그렇게 고안된 것,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제가 또 그것을 온톨로지 모형화시켜서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계한테 이거를 해놓으면 온톨로지 모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기계한테 들어가니까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아까 또 이제 inventing
explicitly specified process. 이 경우는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을 고안한 거니까 똑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잘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체계적인 방법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이슈를 계속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오스본 선생님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따지면 에벨 선생님하고 오스본 선생님 여기인 것 같아요. 원래 그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결국에는 체계적인 아이템 모델링의 아버지 더 아버지로 가면 오스본 선생님까지 가는데, 저희는 보통 벌마스 선생님이나 여기서 끝내죠. 히블리 선생님 1974년이나 70년에서 이제 끝을 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벌마스 선생님이 70년, 72년도 했던 걸 가지고 자기는 generating test item from the process, explicitly specified in process를 가지고 우리가 리딩 테스트를 제너레이트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페이퍼가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벌머스 프로포절이라고 그럽니다. 자, 신테릭,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럼 뭐 어떻게 니네 도대체 explicitly 그렇게 이제 아주 외재적으로 아주 체계화된 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구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NLP 패키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 graduate student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 만들어서 거기 모형 만들어서 일단 구문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제너레이팅 하는 거 만들고 완전히 엄청 노가다들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굉장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머스 선생님은 이제 synthetic analysis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structure이랑 lexical이로 나눠진다. S, L로 나누면 그거를 가지고 어떤 중간을 빼면 우리가 뭐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아주 이 example이 계속 repeat 되는데 여기서 볼게요. 그럼 이렇게 뭐 단어가 하는 역할을 S와 L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L5를 빼버리면 누가 팩했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L8을 빼게 되면 뭘 팩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L11을 빼버리고 나서 물어보면 어떻게 팩을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쪼갠 다음에 그 중간에 하나를 빼면 뺀 것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장의 한 중간 이 빠지시 이를 하나 뺀다면 어느 이가 빠졌어 물어보듯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structural과 lexical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이 중에 어떤 거를 빼면 어떤 문항이 질문이 나오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다고 벌머스 선생님이 이제 IS 큰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정부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유니버시티 시카고에서 제시를 하셔가지고 이런 처음 이제 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언어학자는 아니시니까, 근데 이제 리딩의 전문가니까 언어학 그때 나왔던 막 폭발적으로 발전했잖아요. 컴퓨터가 막 생기면서 그때 막 엄청 링귀스틱이 또 발전을 했으니까 그때 가져와 가지고 우리 아이램에 하면 3번을 빼게 되면 요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 3번이 빠졌으니까. 그쵸. 그다음에 5번을 빼게 되면 누가 팩했냐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5번의 하나의 어떤 facet 그 요소를 가지고 이거를 랜더마이즈 하든지 이거를 뺀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종류의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 한 문장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하나의 어떤 구문으로 구문 분석을 하면 다섯 가지 질문이 나오니까 문제가 다섯 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아주 근본적으로 내놓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lexical definition, syntax tree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언어학 조금 definition 정도니까 저는 깊게는 안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이제 문장을 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기계가 잘해주죠. 문장 넣으면 이걸 다 분석을 해줘요. 이게 주어다, 뭐 LP다, VP다 이런 용어가 이제 다 되어 있어서 이걸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이제 뭐 NLP 엔진들, 뭐 프로토콜들 많이 기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계들이 어느 정도 변형도 시키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 방법을 쓰기는 씁니다. 자, 요거 syntax tree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 놓고 이제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것도 이렇게 만드니까 벌머스 선생님이 L과 S로만 나오는 걸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 그러면서 두 가지가, 왜냐면 이상한 뭐 이게 도대체 이게 뭐,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리딩
퀘션이 맞냐? 아까 그렇게 물어보면 what이나 뭐 이런 것만 물어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를 제대로 측정하는 걸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프로세스 자체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reading achievement assessment라고 완벽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 왜냐면 리딩에서 물어보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냥 이 중에서 누가 먹었냐 이런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딥한 거를 물어보는데 겉으로만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것만 물어보는데 그냥 kind of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는 리딩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걸 발전시키면 딥한 거를 물어보면 리딩 그 패시지를 기계가 만들던지 패시지가 하나 존재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기계라는 이야기는 안 했었어요. 여기는 전산화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 선생님들은. 그냥 애들을 시켜가지고 분석시켜서 뽑아낼 수 있는 걸 수작업으로 뽑아낸 작업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이제 전산화시켜서 아주 나올 수 있는 걸 다 뽑아내는 식으로 이제 넘어가자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리딩 테스트의 일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꼴랑 한 문장 주고 나서 이렇게 5개를 뽑는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패시지를 주고 그 속에서 뭐 주제라든가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간단한 거는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판을 깔고 시작을 했는지도 잘 아셔야 되고. 근데 이제 아까 하셨던 서피스 스트럭처만 자꾸 분석을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머스 선생님이 제자잖아요. 핀 선생님이 벌머스 선생님 제자가 돼가지고 수니버팔을 졸업을 해가지고 갔는데 자기 지도 교수를 후드를 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렉시컬하고 스트럭처 2개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걸 좀 해결을 해볼게. 왜 그러냐면 서피스 스트럭처만 바뀌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 했냐, 어떻게 했냐, 뭘 먹었냐, 뭐 이런 것만 하니까 깊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엘렌이 뭐 그러면서 이그젬플을 많이 주십니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생기니까 이걸로는 안 되고 새로운 방법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들고 오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결국에는 단어 하나예요. 야, 의미가 딥한 의미도 있잖아. 단순히 주어, 동사 뭐 이런 거 말고 목적어 뭐 이런 거 말고 이 문장이 주는 딥한 거를 물어보려고 하면 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서피스 형태는 우리가 뭐 대충 만드는지는 알겠는데 딥한 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필모어 선생님의 1968년도에 나왔던 그때 이제 이게 링귀스틱이 확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때 누구야 저기 아무튼 그 언어학자들 많이 생기면서 그때 막 그 인지과학이 발전하면서 언어학이 발전하면서 그때 필모어 선생님이 필모어's case grammar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르게 syntax analysis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인데요. transformational한 grammar라는 스트럭처로 분석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필모어의 transformer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장을 6개 케이스로 나누고 agentive, instrumental, dative, factative, locative, objective 이런 식으로 6개의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로 구성을 하는 건데 이그젬플을 보시면 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이그젬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6개가 있다는 에이전티브하고 objective하고 instrumental 하게 되면 훨씬 딥한 의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어라든가 동사라든가 이런 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서 도대체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문장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영어 문장을 분석을 할 때 훨씬 깊은 것을 할 수가 있다. 그 6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N, V, K, N, P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의 이 단어가 each 단어잖아요. 그렇죠? each word가 이 전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필모어 선생님이 하시는 그 텍사너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1968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더 발전했겠죠. 요즘은 다 이게 기계화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한테 돌리면 기계가 여기에 가장 근접한 롤이 되는 걸 찾아주는 단계까지 갔죠. 그럼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WH question을 만들면 이게 누구냐, 뭐 누가 한 거냐, 뭐 어떻게 가는 거냐 하면 아까 했던 L하고 S로만 structure과 lexical로만 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예. 깊은 question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모어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끝나셨잖아요. 큰 게 구문을 이제 그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걸 하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68년도 나왔으니까 리딩에다가 한번 접목해보자라는 게 핀 선생님의 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뭐 이런 거 하면 example 2도 나오고 example 3도 나오고 구문을 잘 분석을 해보면 오 이런 question들 막 나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만드는 절차를 이렇게 구문을 분석을 하고 question을 만드는 절차를 룰을 만드신 거예요. 핀 선생님 여기서 룰을 만들어 가지고 룰을 82개의 룰을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과정 자체를 한번 내가 알고리즘을 한번 짜보자. 컴퓨터 알고리즘은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 해보면 알고리즘으로 해서 그거를 다 82개를 돌리면 어떤 문장이 들어오든지 간에 이 스트럭처가 동일하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동일하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분석하는 룰은 있으니까 분석해가지고 질문으로 넘어가는 질문을 생성하는 룰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퍼가 1975년도 페이퍼가 됩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뭐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 이거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고 하는데 처음에는 한 10개 룰로만 시작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필모어 선생님이 10개 룰로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읽으셨겠지만 결론적으로 82개의 룰을 만듭니다. 처음부터 순서적으로. 그래 놓으니까 이 anomaly 그러니까 에러가 안 나더라는 얘기예요. 딱 82개를 해 놓으니까 자기가 해 보니까 거의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테스트도 해 봤는데 사람들이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문항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전산을 못 하고 끝나셨어요. 이걸 전산화하는 게 이제 이슈인데 사람한테 시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질문으로 귀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룰을 따르기만 하면. 그쵸.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생 노가다로 사람이 한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으라고 사람이 테스트하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상한 게 나오니까 이상한 게 안 나오게 하기 위한 룰들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주 직관적인데 필모어 선생님이 그거 따라가지고 질문 만들면 되는데 문장 구조를 다 분석해가지고 예외가 생기니까 예외 처리하는 규정을 룰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free question 뭐 이상한 용어를 많이 쓰시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프로세스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하고 첫 번째는 이제 이거를 item writing 하기 전에 센텐스를 분석하는 룰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센텐스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걸 가지고 item을 question을 writing하는 룰 두 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시작을 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English syntax 그 transformational 그 syntax라는 그 영역이 있더라고요. 저도 구글링 해봤거든요. transformational 한 syntax가 따로 있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처음부터 그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봤고 만들어 보니까 예를 들면 sentence라는 거 이걸 주는 거죠. 석탄은 예를 들어 side of hill에서 만들어진데 어떤 hill이냐 하면 엣지가 seemed showed above ground 한 hill의 옆에서 석탄은 발견된다. 이런 걸 주잖아요. 이런 걸 주면 그 룰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코딩을 다 해가지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이제 question을 he를 물어볼 수도 있고 core를 물어볼 수도 있고 found를 물어볼 수도 있고 showed를 물어볼 수도 있고 ground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문을 완성시키는 거고 11개로 시작을 했는데 82개까지 늘어나더라. 에러 처리를 다 하려니까. 그래 그게 이제 퍼블리시가 되신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제너럴한 룰을 7개의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지고 이거 룰을 만드시는 거고 퀘스천 라이팅 룰을 만드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기 고투도 있고 굉장한데요. 뭐 프로그래밍을 하시진 않으셨고 누가 이후에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거 프로그래밍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 알고리즘을 수작업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로 수도 코드처럼 되니까 하셨던 것 같은데 유용성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우리는 카파 AI는 다른 방법으로 씁니다, 사실은.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만든 거고 룰은 이제 1번부터 5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갔다가 82번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 여기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이 하나씩 읽는 거예요. 사람이 읽어서 룰 처리를 82번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킵하고 맞으면 맞고 진짜 기계한테 이걸 주고 사람을 기계처럼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 놓고 결국에 나온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모든 룰을 셋업을 하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눈물 났겠다 이걸 만들면. 그래머 바꾸는 룰인데 82개 룰을 이랬으면 눈물 났겠다는데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언제 한번 야 요거를 싹 기계로 해가지고 기계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주면 딱 바로 나온 걸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오버킬이다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너무 이걸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가 이제 저는 결론이 나와서 안 하고 있는 건데 뭐 다음번에는 뭐 다른 엔진을 써가지고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퀘션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뭐 first example 아까 봤던 거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이런 문장을 넣으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나면 아까 그 룰 82개를 돌리면 결국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질문 중에 하나가 what lead the call face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이게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또 하나하나 다 쓰셨어요. 엄청나게 쓰셨더라고. 이 룰이 어떤 식으로 도출되게 됐는지, 요 문장 하나 줬을 때 어떻게 이게 도출되게 됐는지 알고리즘 82개를 쭉 훑으면서 요건 넘어가도 되지, 이건 해야지 해가지고 쓰셨어요. 굉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거. 예를 들어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준 거죠. 복잡한 문제를 주게 되면 결국에는 요런 문장을 줬을 때 만약에 call face가 뭐 far away 했을 때 miner는 ride on rail car pulled diesel locomotive 한다는 문장을 주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질문을 이렇게 도출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어쩌고 룰 파리에서 어쩌고 저쩌고 완전히 다 적으신 거예요. 다 적어가지고 했고, 자, 그러니까, 뭔지는 아시겠죠? 82개 룰을 만든 다음에 문장을 주면 그 룰에 대해서 돌리면 구문이 분석이 되고, 사람이 하는 구문이 분석이 되고, 질문이라는 게 이제 정리돼서 나오고 하는 건데, 테스트 해보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 명을 시켜가지고 같은 결과가 나오면 내 알고리즘이 컨시스턴트 한 거지. 이러면서 또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네가 82개를 분석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500개짜리 패시지를 가지고 5 라이터한테 시켜가지고 100개의 퀘션에 대해서 한번 해보니까 결과가 100개 중에 이만큼이 컨시스턴트 하더라. 예를 들어. 그러면 엄청난 거죠, 사실은. 똑같이 나오는 숫자거든요, 이게 전부 다. 5명이 만든 이 100개 중에 그 동일한 것의 대부분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48 times out of 100 questions가 same node와 exactly same word를 갖고 있더라. 왜 5명한테 해보라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게 내 알고리즘 자체가 얼마나 컨시스턴트 하냐,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지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뭐 한번 만들어 보라 하면 아무거나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룰 정해놓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기계가 하죠. 사람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가지는 서브젝티비티를 우리가 이만큼 줄일 수가 있다가 요게 결과예요, 결국에는. 제가 82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거의 결과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 이게 어떻게 석세스 된 건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쭉 설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커션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쉬운 것도 있고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이건 디스커션의 내용들이고 예를 들어서 되긴 되는데 이거는 또 뭐 여기에 바운디드 된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구문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82개 룰은 그 어떤 뭐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텍스트 상에서 나온 거죠. 다른 텍스트는 또 다른 예외 조항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간단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당연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82개가 아니라 800개가 나올 수도 있죠. 뭐 엄청나게 많은 거를 다 예외 처리를 다 하려면. 근데 그게 오버킬이지 않냐,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자, 알고리즘에 의해서 해보니까 라이터가 generation question을 by definition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정의에 의한 이제 문항 생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문제를 주고 구문을 분석을 해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게 by definition으로 되고, it does not produce anomalous question이라는 거예요. 이 룰에 의해서 됐을 뿐만이 아니라 82개를 다 체크업하면 에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예외가 존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서는. 그러면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문항을 생성시키는 프로세스 자체를 알고리즘으로 짜는 게 얼마나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리딩 같은 경우는 그 WH question 같은 경우는 what이냐, where냐, who냐 이런 거는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이렇게 explicitly specify process, 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시험을 만들면 빨리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시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시험. 우리 같은 reliability죠. 그렇죠? 에러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consistent 시험을 만들 수 있는 거고, subject matter expert에 이렇게 후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uniform question이기 때문에, 폼 자체가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패러렐 테스트를 만들어서 이퀘이팅이나 이런 포스트 학 어저스먼트가 없이 만드는 그 상태에서 reliable한 시험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focus on problem of describing language itself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면요, 도대체 우리가 랭귀지 테스트를 하는 그 문제 자체에 포커스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 수잔 앰버슨 선생님은요, construct representation이 높아진다는 용어를 써요. 왜냐하면요, 그 construct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이해가. 예를 들면 이거를 변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변형하면 안 된다, 이러면 에러가 난다라 막 디스커션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되면 그 컨스트럭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아주 좋은, 근데 이거 다 validity 이야기예요. reliability랑 validity 이야기라는 거예요. rapid한 거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rapid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했잖아. 별로 래피드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계화 시켜가지고 하면 이제 속도도 빨라지는데,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uniformity, reliability, validity 자체가 높아지는 좋은 시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appendix A나 B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디테일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기는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버머스 선생님이 1972년도에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나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L과 S로 나눈 거 있죠. 스트럭처과 렉시컬로 나눠가지고 하는 간단한 거는 버머스 선생님이 하셨고, 이 페이퍼에 적혀져 있습니다. 내 제자인 핀이 뭘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퍼블리시 될 거예요. 그걸 진짜 적었어요. My graduate student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뭐 내 제자가 이거를 확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러면서 정부 리포트에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 버마 선생님 1972년도니까 저희는 이제 72년도생들이니까, 예. 우리 82년생인데 72년생이라고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옛날에 이 사람들이 컴퓨터가 없을 때도 이렇게 연구를 진짜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죽을 똥 살 똥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 악착같이 하면 했구나. 옛날엔 그렇게
퍼블리시를 했구나. 요즘에는 막 복붙도 많이 하고 막 프로그램 돌리고 뭐 이런 프로그램 그림 나오는 거 테이블 가지고 많이 채워 넣는데, 옛날에는 글 한자 뭐 테이블 하나를 진짜 인력 많이 들어 가지고 페이퍼 썼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숙연해졌습니다. 페이퍼 쓸 때. 자,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온톨로지랑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하이라키컬한 릴레이션십이라는 아까 그 트리 구조 있죠.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문장의 구조를 트리 구조로 만들잖아요. 신텍스 애널리시스 해가지고 이렇게 트리처럼 만들잖아요. 그게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그래요. 온톨로지 모형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그 속에 우리가 말이라는 속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지식의 구조가 있었는데 그거를 말 속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knowledge assessment는 language assessment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식이 형성되는 게 글 속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글을 모르면 지식도 모르는 거고 죽도 밥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참 떨어뜨리기가 힘든 거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knowledge assessment 쪽으로 하니까 language assessment랑 하기 힘든 거고, language 자체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knowledge assessment를 해서 디지털 knowledge 만든다는 얘기는 symbolic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계가 symbolic manipulation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작업이 디지털 knowledge를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하면요, language도 symbolic이라는 거예요. 그쵸? 랭귀지도 심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계한테 랭귀지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는 심볼릭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사람은 이제 심볼 형태로 하는데 그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심볼로 바꿔주는 작업이 결국에는 knowledge assessment 안에 들어가는 랭귀지도 바꿔주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불가분이니까. 그쵸. 랭귀지 속에 지식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가 랭귀지는 왜 고안이 됐냐면요. 처음에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랭귀지가 고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돼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면 디지털 knowledge는 사람이 지식을 기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속 미슬레비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시는 Human Computer Interaction이라는 용어를 쓰세요. HCI 뭐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게 사람하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랭귀지 형태로 알고 있는 거를 기계가 알게끔 하는 걸로 넘겨주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랭귀지가 사람끼리 쓰는 랭귀지로는 안 되고 사람에서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랭귀지로 바꿔주는 작업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AIG에서 이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항을 생성하기 전에 기계가 깊은 문항을 만들어내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깊은 지식을 기계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심볼릭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기계한테 알려주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번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Digital Knowledge Representation from Human to Machine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카파 knowledge map 할 때 knowledge map 엘리먼트가 있고 stem syntax, stem structure 엘리먼트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카파 knowledge map 할 때는요, 이게 그냥 association이에요. causation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A하고 B하고 관계만 집어넣는다고요, 우리가. A하고 B하고 관계만 잘 집어넣어 줬잖아요, 우리가 테이블에 만들어 가지고 줄 때. 근데 그걸 가지고 B가 주어졌을 때 A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게. A, B의 관계만 줬잖아요. 그래 놓고 given A에서 B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given B에서 A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돼요? 구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는 우리가 기계한테 준 거는 뭐였었어요? 날리지 그 0101 매트릭스로 줄 때는요. A하고 B하고의 그냥 어소시에이션만 줬잖아요. 연결된 상태만 줬다고 기계한테. 그래 놓고 사람한테 물어볼 때는 다시 문항을 만들 때는 요렇게 물어봐야지 사람은 이해를 해서 답을 때릴 거 아닙니까? B가 될 때는 A가 뭐여야 되고 A가 될 때는 B가 뭐여야 될지를 대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계의 지식의 형태를 사람의 지식으로 다시 바꿔야지 문항이 나오잖아요. 문항을 보고 사람이 그걸 테스트를 하려면.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syntax generation, 구문의 그 stem에서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구문의 형태로 만드는 거니까 hello world 할 때 이런 거 썼거든요, 우리가. 구문을 물어보는 걸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 이게 같은 의미잖아요. 두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1, 2로 이루어지고 답은 3인데 세 번째 파라미터인데 이렇게 물어보나 저렇게 물어보나 답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럴 때는 구문을 바꾼 게 아니라 물어보는 방법을 바꾼 거고, 우리가 다른 example 할 때 딥스템이라는 example을 할 때는요, 여기서 이렇게 세 번째로 물어보면요, 답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기선 두 가지로 물어본 거고 세 번째는 세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답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문을 분석을 해서 여기다가 물어볼 거를 주고 물어본 거에 따라서 답이 나오게끔 해주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아주 간단한 걸 보니까 구문 분석이 안 들어갔는데, 구문 분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스템 엘리먼트에서 이제 계속 바꾸는 거죠. 집어넣는 거죠. 그렇습니다. 버먼머스 프로포절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요 세 개 정도 하면 카파 AIG에서 도대체 knowledge의 엘리먼트와 그 다음에 구문을 바꿔가지고 문항을 만드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거 바꾸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knowledge 자체를, knowledge 베이스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구문을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씩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 트리 많이 했죠? 그러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이, 전문가들이 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트리를 가지고 knowledge representation을 만들어서 그거를 여기 이제 오른쪽에 카파 AIG 이제 문항을 만들 때 ontology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트리를 만드는 게 ontology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형화시켜서 체계화시킨 다음에 그 속으로 한 조각 knowledge 모형을 가지고 그 중에서 구문을 넣어서 요 중간에 구문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구문이 들어요. 구문을 모형을 통해 가지고 이 속으로 집어넣으면 문항이 생성될 거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 knowledge 모형까지 했고 ontology 모형 했으니까 오늘에는 이게 어떻게 여기서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법이라든가 물어보는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체계화 시킨 게 syntax generation 모델이라는 하나의 컴포넌트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알면서 전체 디지털 나울러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리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뭐 다른 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신뢰와 타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